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치러진 세 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지요. 대통령 선거, 서울 부산시장 선거, 지방선거. 이건 이제 전국적인 그 선거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고비들을 넘어왔는데 그 선거는 다른 말로 줄이면 조국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장관이 끼친 우리나라의 이러저러한 충격파 또 충격파 일련이와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참패를 남긴 그 근본적인 뿌리 깊은 원인인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거는 그러면 무슨 선거가 될 것 같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느니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일당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거의 식물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그건 김남국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남국이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17일 만에 거의 잠적을 하다시피 하다가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잠깐 보시죠. 네. 아이고.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안산 자기 지역구에 나왔을 때 어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의도 의원회관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 모습입니다. 그 김남국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1cm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끝까지 불법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남국을 잘라내고 손절하고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이 비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 김남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가 김남국을 무소속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난번에 민영배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온갖 꼼수를 다 부렸을 때도 사람들은 민영배가 단 1분 1초도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소속이었지만 끊임없이 민주당 당 행사에 참석을 했고 민주당 당 동료 의원들하고 교류를 했고 거의 같이 호흡을 해왔습니다. 김남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남국이 이제 여의도 의원회관에 오기는 했는데 일체 접촉을 차단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마주치면은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리특위 여러분 별 기대 안 하실 겁니다. 저도 별 기대 안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1991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국회의원을 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7번 회의, 오늘까지 8번 회의를 열었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징계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개 회의 열면은요 새로 윤리특위 위원이 새로 왔다, 뭐 어떤 분이 나갔다 이런 거 추인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만난 그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의 거래가 자금 세탁에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업비트에 직접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 의원직 물러날 생각 없느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참 편리합니다. 휴가 신고서를 내고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회의원은 자기가 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내고 17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온다. 그 어느 직장인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적 기간 동안에도 동료 의원과는 연락을 끊임없이 했고 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지지자들하고는 문자를 계속 주고받은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비 반납해라. 5월치 세비 1,몇백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받아갈 텐데 그중에 절반 떼서 내놓으라. 17일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마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같은 당 대선배니까 또 같은 지역이니까 아마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와라. 국회의원이 나와야지. 당신 지금 신분이 국회의원이니까 나와라. 상임위원 참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별 기대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제 이게 열린 날짜부터 뭐 자문심사위원회가 있고 그걸 또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뭐 숙려기간이 있고 이거저거 다 따지면은 80일간이 이 허송세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줄이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탁 여니까 윤리특위 위원장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남국 이전에 박덕흠 국민의힘, 윤미향 무소속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서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먼저 윤리특위에 넘어왔으니까 두 사람 먼저 처리해야 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윤미향은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박덕흠 의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덕흠은 딱 클리어가 된 겁니다. 무죄. 윤미향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 아무튼 지금 이런 사정 속에 있는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윤리특위 변재일 위원장이 박덕흠하고 윤미향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윤리특위도 뒤숭숭합니다. 이걸 먼저 하자 저걸 먼저 하자 또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본인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문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들하고는 소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인데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거기에 이제 기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더 힘내고 꿋꿋하게 이겨내겠다. 뭘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김남국의 믿는 구석이 뭔가 한겨레 신문의 최혜정 논설위원이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더군요. 김남국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경인방송의 한 기자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에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했다가 그 방송국이 없어졌죠. 그 자신감. 이 김남국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민주당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남국을 두둔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진보가 너무 도덕적이다. 아니 도덕적이라는 말에 너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나요? 도덕적인 것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특히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지나치지 않다. 너무 도덕적일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 입으로 진보가 너무 도덕적이어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개딸들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맹목적으로 김남국을 옹호하고 있지요. 또 김남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김남국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게 묘하게 얽혀 있어서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 그 다음에 김남국을 지지하는 당 일각의 의원들, 강성 지지층 개딸들, 여기가 이렇게 쳇바퀴돌을 계속 돌면서 그 가운데 김남국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름 지나면은 김남국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무렵이면은 앞으로 2달 반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 공천 얘기가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벌써 본격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누가 감히 개딸들의 뜻을 본격적으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들을 참여시키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생기면은 공천관리위가 구성되는 그 순간부터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얘기가 점점 본격화될 거고, 그러면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당원도 당대표도 다 한 표다. 당원도 대의원도 권리당원도 보통당원도 다 한 표씩 해가지고 밑에서 공천을 하도록 하자 하는 순간 개딸들 눈밖에 나는 국회의원 후보는 공천 언감생심, 공천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김남국 징계안 보여주기식 말싸움만 하다가 가제는 개편이라고 윤리특위 별다른 논의 없이 흐지부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은 시간은 약이겠지요. 시간은 뭐 이런 노래 있지요. 시간은 약이다.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패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김남국의 강 건너기는커녕 김남국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박용 부국장은 이런 얘기도 했네요. 김남국이 만약에 미국 국회의원자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 국회의원이었다면 미국 국회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김남국이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9억 8천만 원 현금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미국 국회의원이었다면 김남국이 그때 이미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유 주식을 현금화하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상화폐를 또 10억 원어치를 구입을 하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미국 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김남국은 게임에 기반한 코인을 옹호하는 그런 입법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김남국 본인과 이해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팔았거나 현금화했거나 새로 코인을 샀거나 그걸 팔았거나 그런 변동이 있을 때마다 30일 이내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재산 변동 신고 때 그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래서 김남국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다면 김남국의 재산 변동, 특히 주식에서 현금으로, 현금에서 코인으로, 코인에서 다시 현금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투명하게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바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게 되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이었다면 김남국 사태는 벌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김남국 후폭풍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이준석 사태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떠났던 청년층이 있다면 김남국 사태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김남국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청년 당직자를 선발하는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20대, 30대는 거의 40% 정도가 무당층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이 이제 떠났던 청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